안녕하세요.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10년간 재활용 시스템을 연구해온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리수거에 대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같은 서울인데 옆 동네 강동구에서는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분리수거의 현실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규정이 복잡해서 선의로 분리수거를 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고 계시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 둘째, 우리 동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환경부 공식 자료와 전국 주요 지자체 조례를 모두 검토했으니 안심하고 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먼저 근본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과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포장재 쓰레기가 40% 이상 늘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이미 용량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매립하거나 소각할 공간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정부는 재활용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분리가 정확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기준이 세밀해지고 단속도 강화된 겁니다.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역의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울시장이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청장이 각각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와 강동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좋았습니다. 지역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고 인구 밀도도 다르니까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처리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만 가도 분리수거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니까요. 2025년 현재 이 문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정확한 기준은 반드시 우리 동네 구청에 확인하셔야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수거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칙부터 이해하시면 응용이 쉬워져요.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재질이 단일해야 합니다. 비닐은 비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여러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요. 둘째, 깨끗해야 합니다. 음식물이나 기름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 과정에서 전체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다른 재질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페트병의 라벨, 용기의 뚜껑 같은 것들이죠.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같은 비닐 포장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활용품입니다. 기름이 묻었다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안 돼요.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휴지로 기름기를 닦아냅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를 조금 풀어서 가볍게 헹굽니다. 완벽하게 깨끗할 필요는 없고 눈에 보이는 오염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말려서 비닐류로 배출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손으로 찢어보세요. 쭉쭉 잘 찢어지는 일반 비닐이면 재활용 가능입니다. 반대로 은박 코팅이 되어 있거나 딱딱해서 잘 안 찢어지면 복합 재질이에요. 이건 재활용이 안 되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페트병, 요구르트병, 반찬 용기 같은 플라스틱 용기도 재활용품입니다. 처리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 내용물을 완전히 비웁니다. 2단계, 물로 한두 번 헹굽니다. 완벽하게 깨끗할 필요는 없어요. 3단계, 라벨을 떼어냅니다. 요즘은 쉽게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4단계, 뚜껑을 분리합니다. 본체와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처리한 다음 플라스틱류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단, 기름이 너무 많이 묻어서 씻어도 끈적거린다면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무리하게 물을 많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음식물입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하지만 핵심 원칙은 간단합니다.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돼지나 닭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이에요. 사과, 바나나, 귤, 오렌지, 수박 껍질 다 음식물입니다. 단, 수박처럼 큰 것은 한입 크기로 잘라서 버리세요. 채소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 당근, 무, 오이 껍질은 음식물이고요. 밥, 국물, 부드러운 반찬도 음식물 쓰레기예요. 이제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뼈는 일반 쓰레기예요. 달뼈, 생선가시, 갈비뼈 전부 일반입니다. 딱딱한 껍질도 일반이에요. 계란, 조개, 호두, 밤 껍질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복숭아씨, 자두씨 같은 딱딱한 씨도 일반 쓰레기고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과 마늘 껍질은 부드러워 보여도 동물에게 독성이 있어서 일반 쓰레기예요. 김치나 젓갈처럼 소금기가 많은 것도 동물 사료로 부적합해서 일반 쓰레기입니다. 간단한 확인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눌러보세요. 물렁하고 부드러우면 음식물, 딱딱하면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다음은 각종 캔류 처리법입니다. 캔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모든 캔은 재활용품이에요. 음료수 캔, 참치 캔, 통조림 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서 캔류로 배출하시면 돼요. 부탄가스 캔만 조심하세요. 가스가 남아있으면 수거 중에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야외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전히 빼주세요. 그리고 구멍 뚫음이라고 표시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이 처리법입니다. 택배 박스는 테이프를 모두 떼어내시고 납작하게 펼친 다음 끈으로 묶어서 종이류로 배출하세요.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름 묻은 종이, 예를 들어 피자 박스 바닥 부분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코팅된 광고, 전단지도 종량제 봉투고요. 영수증은 가멸지라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손톱으로 긁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반짝반짝 코팅된 느낌이면 재활용 안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품목들이에요. 2025년 4월 뉴스에서 크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태울 수 없는 재질이라서 별도 배출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같은 서울인데 강동구에서는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라고 공고했어요. 춘천시도 종량제 봉투 배출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설명으로는 천연 고무 함량이 높으면 재활용 가능하다는 건데 일반 시민이 고무장갑 살 때 천연 고무 함량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서 선의로 분리수거를 하려는 분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토마토 꼭지, 옥수수 속대.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음식물로, 어떤 지역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동네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겁니다. 우리 동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환경 또는 청소 메뉴를 찾으시면 분리배출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검색 기능이 좋아서 쓰레기 종류만 입력하면 배출 방법이 바로 나오는 곳도 많아요. 전화가 가장 확실합니다.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환경과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고무장갑 어떻게 버려요? 토마토 꼭지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아파트 거주자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지역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현재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환경 단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은 쓰레기 배출 시간대에 순찰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확인해요. 겉으로 보기에 잘못 배출한 것 같으면 봉투를 실제로 뜯어서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 안에서 영수증이나 명함 같은 개인정보가 나오면 신원을 파악하고요. CCTV도 활용합니다. 누가 언제 버렸는지 확인하는 거죠. 2025년 뉴스에서 확인된 실제 금액입니다. 쓰레기 혼합 배출이나 배출 장소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고무장갑, 토마토 꼭지 관련 과태료가 실제로 이 금액이었어요.
종량제 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 과태료 관련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어요. 문자에 링크가 있고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입니다. 실제 과태료는 구청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는 건 100% 사기예요. 문자가 왔다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론보다 실전이 중요하죠. 실제 상황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면 봉지는 기름을 닦고 씻어서 비닐류로 배출합니다. 스프 봉지도 내용물 털고 비닐류예요. 남은 국물은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흡수시켜서 종량제 봉투에 넣으세요. 싱크대에 버리면 배수관이 막힙니다. 파 뿌리와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수박 껍질은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물기를 짜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세요. 사과 껍질과 심지는 음식물 쓰레기고요. 복숭아씨나 자두씨는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입니다.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예요. 무, 당근, 감자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배추 겉이파리, 파 윗부분도 음식물이에요. 하지만 양파 겉껍질, 마늘 껍질, 파 뿌리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옥수수 속대, 고추씨도 일반 쓰레기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짜서 버리세요. 그래야 쓰레기 봉투도 덜 쓰고 냄새도 안 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버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가져와서 올바르게 분리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이미 수거됐다면 구청 환경과에 전화하세요. 실수였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면 초범의 경우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하세요. 정말 실수였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소명하시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환경부 통계로는 이의 신청의 약 30%가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닐과 플라스틱은 씻어서 분리하세요. 둘째, 음식물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헷갈리면 우리 동네 구청에 확인하세요. 분리수거가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동네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분리수거 어려워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행복 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